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파이썬과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송성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파이썬 기초문법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2018년에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이 학생들한테 제가 수행평가로 데이터 분석 팀 프로젝트를 하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잘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해내서 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방법을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소개해줬던 이제 그런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도 파이썬 기초문법 가지고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드가 뭐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부족할 수 있지만 파이썬 기초문법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도 해볼만 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린 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에자일 뭐 이제 이런 것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좀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했던 질문은 우리 동네의 인구 구조와 가장 비슷한 지역을 찾아보자, 이제 이런 걸 제가 프로젝트 주제로 삼았고요. 계획대로 한 번에 완성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 MVP라고 하죠. 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작게 만들어 보고 점점 확대시켜라. 30분 안에 만들지 못하면 MVP가 아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저희 기준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반복을, 이런 것들을 실수를 반복하며 이제 이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신도림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은 지금 파이썬 그 병아리반 브록 보신 분들은 되게 친숙한 코드일 텐데요. 이 코드는 아주 기본적인 for if 리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코드고요. 여기 CSV 데이터를 읽어와서 매플란 라이브러리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이죠. 자, 실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인구 구조가 나와요. 자, 보시면 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 전후반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20년 6월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라서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신도림동의 인구 구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저는 강원도 화촌면이라는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화촌면과 신도림을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했죠. 왜냐면 가장 비슷한 지역을 찾아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지역은 분명히 인구 구조가 다를 거거든요. 이것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인구 구조를 비교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각 지역의 전체 인구수로 해당 연령의 인구수를 나눴더니 이런 식으로 비율로 표현을 했더니 이제 숫자가 아니라 비율로 두 개의 지역의 어떤 인구 구조의 차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A 지역과 B 지역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전국에 3,600개 정도의 읍면동 이 지역이 있는데 신도림동과 3,600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비슷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두 군데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차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란색 빼기 주황색, 그거를 다 누적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적의 합이 가장 적은 지역이 아마 두 지역의 그 인구 구조가 가장 비슷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이제 이거 시그마 기호 뭐 기억나시겠지만 각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도림의 0세 그리고 A 지역의 0세, 신도림의 1세, A 지역의 1세, 이런 식으로 해서 3600 지역에 대해서 101개,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101개의 연령에 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36만 번 정도 연산을 하고 나면 이 계산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또 보시는 것처럼 네, 허접한 코드지만 네, 초보들을 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근데 연산 결과를 봤더니 이 결과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코드가 뭐 지저분한 거, 코드가 수준이 떨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좀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 지역이 제일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뭐가 문제일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여러분들 중에 이미 제가 앞에서 알고리즘 말씀드릴 때 저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가 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음으로 클수록,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지역을 얘기했기 때문에 0보다 마이너스 1이면 그 지역이 더 비슷한 지역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대값을 씌워도 되고요. 이렇게 제곱을 씌워도 됩니다. 제곱 연산자 어떻게 생겼죠? 제곱 연산자 여기 곱하기 2개, 파이썬에서는 곱하기 2개를 쓰시면 제곱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런 실행 결과가 나타났어요. 신도림동이 아까랑 똑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것도 제가 이제 처음에 진짜 저는 이 상황 만났을 때 뭐가 문제일까? 실행이 된 거는 분명히 오류가 아니라는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다가 한 10초 정도 생각하다가 이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색깔이 아까랑 바뀌었죠. 아까 파란색이었는데 주황색으로 바뀐 걸 보면서 이게 신도림동이 전국에서 가장 비슷한 곳이 신도림동이라는 사실을 얘가 찾은 거구나 라는 걸 보고 희망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신도림동을 제외하고 아주 또 not in 여기 신도림동 이렇게 해서 신도림동이 아닌 결과를 출력했더니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찾아냈죠. 이제 이 지역이 어딘지 이름을 좀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래프에 대한 범례 같은 것들을 추가하고 좀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추가를 하면 신도림동이라고 입력했을 때 신도림동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길 바랬는데 이번에 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원인을 찾아봤더니 한글 폰트를 지원을 하려면 별도로 코드를 써줘야 된다고 해서 또 한글 폰트를 이렇게 맑은 고딕체로 윈도우에 했으니까요. 맑은 고딕체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그래픽 작업들을 했더니 아주 신기하게도 신도림동과 경기도 하남시의 인구 구조가 가장 비슷하다는 거를 알아내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도 강의를 좀 하러 다니고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희 학생 중에 중계일동에 사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반에 한 2명 정도씩 물어보거든요. 여기 중계일동을 입력을 했더니 혹시 근데 여러분들 중계일동의 별명을 알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이거 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중계일동이 강북에 대치동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굉장히 두 지역의 인구 구조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두 지역의 특색을 얼마나 잘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잘 알려진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에 읍면동 이름을 넣으면 그 지역과 가장 비슷한 인구 구조를 찾아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대치일동을 넣으면 당연히 중계일동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대치일동을 넣었더니 대구에 있는 수성구의 범어사동이라는 지역이 대치동이랑 제일 똑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계일동은 대치동이랑 제일 비슷했던 거고 대치일동은 범어사동이랑 제일 비슷했던 거죠. 그리고 대구에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역시 범어사동은 대구의 대치동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제가 분석한 코드에는 뭐 for if list 아주 기본적인 문법만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별도의 라이브러리는 CSV 라이브러리 데이터 읽어오고 웹플란님 라이브러리로 그래프 표현해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 모드의 데이터 분석 지금 사실 제가 강의를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드의 데이터 분석에는 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코드만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규제가 구성되어 있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책을 보시고 책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더 내 개인 프로젝트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팁까지 드리는 영상을 앞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나 파이썬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를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반인들 저희 아내도 데이터 분석을 제 책 보고서 요즘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직장인 분들 중에도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을 또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링크를 유튜브 그 밑에 붙여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을 모두의 데이터 분석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